네, 반갑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역대급으로 급반등이 나와주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어제 전화나 공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좋으면서도 뭔가 불안하다.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은 역시나 오늘 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 어느 정도의 좀 시장에서 좀 용인할 수 있는 그 변동성 내에서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어제의 상승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었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차도 사실 어제 막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이 5%, 7% 거의 뭐 종목 개별 종목 움직이듯이 이렇게 상승이 나올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결국에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에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에 대한 이 반등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최근에 그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공매도 비중이 많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테마주로서의 성격성을 조금 더 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오전 8시에 또 공개 방송을 제가 매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실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조정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하락이 다른 업종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게 지수 낙폭을 또 키우다 보니까 이게 어제 많이 올랐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목표로 투자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반도체를 투자했던 거는 계속 생수에 편입을 했던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제 5%에서 빠르게 4.5%대까지 내려와 주면서, 그리고 뭐 일본의 뭐 YCC나 최소한의 약간의 그런 시장에 우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변동성들, 불확실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이 그래도 좀 덜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강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제 저희 VIP 포트에도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을 기존에 이미 4개에서 5개 정도의 반도체 종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냥 반도체 쪽으로 더 갔습니다. 근데 오늘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면 HBM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좀 할 수 있는 그 종목이 이전에 이제 저항받을 수 있는 가격대 드디어 돌파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물론 이제 시장이 조금은 꺾이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가다가 좀 많은 형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어제의 그런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만 소화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먼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에는 저는 이 HBM 관련된 종목 하나 다시 한번 편입을 또 할 거고요. 자, 이제 먼저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먼저 1차 목표가 도달했던 제오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제오스라는 기업은 제가 요즘에 이제 축구 그 전술을 통해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왼쪽 공격수로 이렇게 좀 내세우겠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포지션 자체는 이미 좀 저가에서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빠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골키퍼가 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골을 못 넣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넣어야겠죠. 자, 아무튼 이 제우스라는 종목은 제가 어제 왼쪽 공격수로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1차 목표가 44,000원을 도달을 했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에서 확정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 외에도 뭐 펨트론이나 뭐 신성 ENG, 뭐 프로텍 이런 이 반도체 종목들을 여전히 포트에 좀 계속해서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우스를 포트에서 편출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뭐 앞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1차 목표가 44,000원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또 반도체 종목을 담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우측 하단 수비수, 측면 수비수입니다. 우측 하단에 또 물음표가 있는데 이 기업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중앙수비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풍산과 LIG 넥스원입니다. 뭐 실제로 제가 이번 달 들어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단 한 종목도 3% 이상 지금 매수가 대비 하락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는 매매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뭐 방어와 또 공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나름대로 좀 잘 선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16%대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면서, 또 이왕이면은 펜트론이 지금 제 그 포트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또 공격형 미드필더는 그래도 약간의 공격적인 좀 성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종목들, 뭐 오파스넷이나 이런 오리콤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뭐 탄핵 쪽 관련된 좀 이야기들이 좀 나와 주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지기도 했지만, 뭐 일각에서는 뭐 사퇴를 먼저 하고 나서 뭐 총선, 뭐 정치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들도 나와줄 수 있는 만큼, 뭐 아무튼간에 저는 손절가 터치하지 않는 이상은 뭐 포트의 정치 테마 종목은 그래도 이번 달에는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포트 한번 보시면은 이 외에도 방금 전에 좀 나왔던 보시면 뭐 신성ENG도 그렇고요. 프로텍도 지금 여전히 다 대부분 수익권에 있다라는 거 보시면, 결국에 이 공매도 금지 이슈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 주는 게 사그러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반도체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는 6,850원이고요. 종목명은 덕산하이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사실 이제 덕산하이메탈이라는 기업은 제가 생쇼에서 여러 차례 좀 편입을 해가지고 좋은 기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기업인데요. 이 솔더블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크로 솔더블 쪽 관련해가지고는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 HBM 쪽 관련해가지고는 그 입출력 단자가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솔더블에 대한 수요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결국에 이제 HBM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슈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료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디램하고 낸드 가격이 동반 성장, 동반 반등했던 부분들은 이제 거의 2년 만에 반등이 시작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반도체 겨울이 끝나나 저도 역시나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4분기 수출 전망에 대한 부분들, 뭐 출입은행에서도 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가지고 뭐 4에서 5%대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이 HBM 쪽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 내년에 또 공격적인 뭐 캐파 증설이나 이 생산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을 좀 하드캐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슈도 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 자료 또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이슈가 또 오늘 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영국의 슈퍼컴퓨터의 그 GH200이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 5,448개 정도가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많은 탑재량이 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HBM 쪽 관련해가지고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럼 결국에 HBM 쪽 관련해가지고는 조금은 더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대장주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드디어 52주 신고가 경신. 그동안 이전에 이제 상반기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이 당근박스권에서 이격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상단을 좀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그 다음 자료 한번 또 보여주시면은 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도 또 오늘 또 장중에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저는 이 한미반도체가 이 HBM 쪽 관련해가지고 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런 최근에 가지 않았던 길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음을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가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질문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메이저 제가 오늘 거의 일주일 만에 보는데 아까 그 축구판 굉장히 네 신선한데 뭐 일단 덕산 메이타는 그러면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 사이드백입니다. 측면 수비수. 측면 수비수. 네, 왜냐면은 지금 사실 수비를 하기에 반도체 쪽은 오늘 그래도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의 좀 지수보다는 조금은 방어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우선은 네네네. 제가 사이드 수비수 측면 수비로 했고요. 혹시나 또 축구 좋아하시면 제가 자리 하나 네. 비워드리면은 공격수는 못 드리고 그래요. 저 옆에 그 벤치 네. 하나 조금 마련해서 저 보여드리도록 축구 하겠습니다. 잘해요. 예전에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자, 꿈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어쨌든, 드리고요. 이 질문 이게 아닙니다. 질문 이게 아니고 어쨌든 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어제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정말 역사적으로 좀 그렇게 올라갔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일단 오늘 또 시장이 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갖고 오신 부분들도 IT 쪽인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조금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만약에 이번에 어떤 시장이 지금 오늘 만약에 저점이라고 한다면은 IT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주도주를 좀 꿰찰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한 성장 모멘텀은 분명히 HBM이라는 어떻게 보면 AI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이 디램 가격이 그렇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연됐던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디램과 낸드 가격이 아무튼 2년 만에 동반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바닥 시그널을 확실히 좀 잡아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제 조만간에 그 미국의 국채 금리 발행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일정이 좀 있기 때문에 뭐 3년물이나 뭐 이런 10년물, 이런 7년물 요 국채 금리 발행에 대한 이런 경계감도 사실 지금 좀 있거든요. 이전에 국채 금리 그 입찰했었을 때 흥행이 다소 좀 실패를 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에 또 요인이기도 했던 만큼 요 부분만 좀 이벤트만 잘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사그라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 종목들은 좀 상방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7,45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1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